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편, 6월의 간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전에 신월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6월과 신월, 술월은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 신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가을에 다 자란 나무로 보게 됩니다. 나무가 다 자랐다는 것은 결실을 맺고 열매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천간에서 경금이 있어야만이 이 경금이 없으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야만이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경신금을 보게 되면 일단 재물로는 풍족하다. 경금과 신금이라는 열매가 달려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달려있으면 이 열매를 수확하는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정화입니다. 정화가 1순위가 되는 거고, 정화가 없게 되면 병화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병화가 있을 경우의 해석과 정화가 있을 경우의 해석이 약간씩 다른데, 간목과 경금과 여기 정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월지에 가서 6월이니까 경이 올 수가 없으니까 신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정화가 올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똑같은 이제 하나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의 경신이 또 올 수도 없겠는데 일단 천간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물론 계절적으로는 그러면 이 정화를 이쪽으로 놔야겠습니다. 시간으로. 그러면 묘시가 되겠습니다. 사주는 실제 식감과 매치가 되는 그런 예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만이 학습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신으로 놓겠습니다. 신으로. 그래야 유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천간에 간목과 정화, 경금은 아니지만 신금이 있는 경우 저 시간의 정화는 신금인 열매를 따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실제 사주 통변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따는 도구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신금을 하나의 돌멩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봄, 여름 해석했던 이치와 똑같이 돌멩이로 해석을 했을 경우 이 돌멩이를 치워내는 도구입니다. 정화가. 그래서 신금을 돌로 쳐버리기 때문에 간목이 극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의 그릇이 맑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을과 겨울의 경금과 신금은 열매도 되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의 우박 또는 서리 또 나무를 극하는 금이라는 작용을 동시에 수반을 합니다. 이 금을 바로 정화가 있게 되면 물로 녹여버립니다. 물로 녹이면 물이 다시 나무를 생해주는 이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회두생 그런 개념을 쓰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가을의 정화가 천간에 가을의 간목이 천간에서 경신금을 보는 경우 대체적으로 정화나 병화를 볼 경우 사주가 맑아지게 됩니다. 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목이 바로 동량지제, 나라의 큰 대들보, 이러한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주의 격이 아주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서 여기가 만약에 병화를 보는 경우에도 해석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간목이 신월에 이럴 경우 사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월이라는 가을에 간목이 가을 계절에 경금이라는 열매를 달고 또 시간에서는 이 병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도 마찬가지로 경금을
경금을 물로 녹일 수도 있고 또 경금을 제압할 수도 있고 단 그 2번과 같이 정화가 있는 경우 정화는 경금을 돌멩이로 보고 그 돌멩이를 쳐낼 수가 있는 글자지만 병화는 돌멩이를 쳐내는 글자가 아닙니다. 병화는 하늘에서 그냥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비춰준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이게 광명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간목과 경금의 조합에서 가을이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 봄도 마찬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간목이 병화를 보는 사주하고 간목이 정화를 보는 사주가 쓰임이 많이 다릅니다. 이 태양 글자가 사주에서 용신이 된 사람들은 일단 사회에서 빛나는 걸 좋아합니다. 빛난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한번 큰 성공과 이런 큰 성공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병화는 바로 뭐냐면 병화는 부귀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정화는 어떤 특성이냐면 정화는 이 밤의 시간대 홀로 빛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혼자 생활하는 것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성향이 강하고 또 남을 비춰주려고 하는 봉사심이 아주 강합니다. 정화들이. 이런 등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간목을 보는 경우와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경우와 또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경우 또 경금과 신금이 나타난 경우에 이러한 쓰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사주에서는 가을에 간목이 천간에서 이 병화가 물론 100%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병화가 정화보다는 귀함이나 재물이 더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단 요거는 봄, 여름, 가을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겨울의 간목은 정화를 더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겨울 간목이 국이 잘 짜여져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정화가 홀로 딱 빛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부귀가 훨씬 크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라는 이런 공간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대는 정화가 그 역할이 더 큽니다. 정화가 역할이 더 크지 병화가 역할이 더 크지 않습니다. 병화는 겨울의 태양은 그저 하늘에 떠 있는 그냥 태양일 뿐입니다. 이래서 그 계절에 따른 계절과 사주라는 게 계절 그리고 시간대라는 게 있죠. 하여튼 이런 계절과 지지의 시간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주 팔자 내에 있는 글자는 그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만이 사주가 그릇이 좋구나 아니면 사주가 그릇이 정말 크다 조금 아쉽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을에 6월에 지금 간목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여자의 사주인데 무신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후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월에 간목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런 사주를 딱 볼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가을 수확기에 나무가 이파리가 달린 나무 이게 보면 원래는 간목이 하나만 있어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목과 을목이 합해버리게 되면 이게 나무가 잣된 나무가 됩니다. 섞여있는 나무에 불필요한 이 을목이라는 가지가 달려있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열매가 수확물이 작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시간의 을목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사주에서 이 시간의 을목을 보는 경우 대체적으로 배우자 문제가 100%는 아니지만 80%, 90% 이상은 반드시 불거지게 됩니다. 이 가을 나무가 기토라는 조그마한 땅에 뿌리를 받고자 있는데 각기 합의 이치로서 각기 합으로서 이 나무가 자꾸 쓰러지려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이 각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기합은 육합이 하나라고 보는데 각기합은 간목이라는 큰 나무가 기토라는 작은 땅에 땅을 좋아한다라고 보게 되면 됩니다. 작은 땅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 잡가지까지 나 있는 나무. 이 작은 땅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로 보게 되면 이 사주는 가을에 뿌리를 내릴 때가 이 천간에 기토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토에 지지 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허공에 떠 있는 재입니다. 이게 허공에 떠 있는 재는 이 사람이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래 예측학적인 학문인데 언젠가 기토라든지 이런 재문을 취할 수 있는 운이 왔을 경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내서 반드시 한 번은 큰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정적인 학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가 조금 이제 불미하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사주고요. 지지로 보게 되면 이제 관도, 유유 이렇게 관이 두 개가 딱 깔려 있으면서 형을 맡고 있고 또 유금이나 자수, 해수, 지지로 보게 되면 조우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 사주에서 조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조우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나무의 그릇과 크기, 그릇 크기 또는 부의 크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바로 가정사, 남편의 동향을 보게 됩니다. 이 사주는 상당히 부부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부부 문제가 부부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남편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썩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는. 왜냐하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관이 역할론이 없습니다. 가을은 금수가 사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수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되는 목화라는 글자, 이 목화라는 글자를 배우자인 남편이 사주 내에서 반드시 조우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런 사주들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시중에서는 원진살이나 일지, 육합 이런 논리로서 배우자의 궁합을 보는 법이 있는데 참고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쓰질 않습니다. 사주는 뭐니 해도 첫째가 조우입니다. 조우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을의 금이 점점 가을목이 약해지고 춥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있는 이 정화가 뭐냐면 적천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자 사주에서 일간의 관성을 보통 남편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간목의 관성이니까 유금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적천수에서는 용신을 보통 남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되는 글자가 한눈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기점으로 또 이게 남편이 되게 되면 남편으로 보니까 재인 여자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이 남편 기준으로 또 보게 되니까 유유형을 맞거든요. 여자 사주 기준으로 관이 또 형을 맞고 유유 자형을 맞고 이 정화가 식상이니까 자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적천수 논리에 의한 용신법으로 사주를 자꾸 봐야 됩니다. 이 정화가 저는 남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보니까 유유형 맞아가지고 제가 또 형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때문에 형을 맞고 부인 입장에서는 또 관성 때문에 형을 맞고 이게 서로 똑같은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다양한 관법으로 공부를 했을 경우 공통된 해석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 이 사주는 일단 이혼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 사주였다. 그러면 약간의 해석, 이혼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천간의 간목과 기토의 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어쨌거나 가을의 간목은 수학기의 나무로 보게 되는데 천간으로 드러난 경금이나 신금이 일단 없고 이 간목이 수학기의 나무가 기토라는 땅에서 쓰러져 버린 나무라고 보기 때문에 재물복이 약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월에 대해서 수월 간목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